안녕하세요. 공단기 농업직 수업자 여러분. 우리는 같이 2023년도 지방직 9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국가직이랑 이번 연도 지방직을 좀 비교를 해보면 지방직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쉬운 건 너무 쉬웠지만 해충 문제가 좀 나왔고 또 작물의 병해,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헷갈렸고 계산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사람이 당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좀 해결하면 충분히 쉽지만 이것들이 좀 헷갈렸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한번 우리가 문제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1번입니다. 맹류에 해당하지 않는 작물로 묶은 것은, 요새 이제 묶은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식용작물에서 맹류, 잡곡, 늘상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 요거는 항상 기억하실 거예요. 밀, 호밀, 뭐 이렇게 보리 이런 것들. 귀리랑 호밀, 그리고 잡곡은 율무와 메밀. 그래서 이것들은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충분히 맞으실 수 있는 내용이고, 더불어서 이 표도 같이 넣어놨어요. 우리가 화곡류 하면은 미곡, 맹류, 잡곡, 그리고 콩, 서류 이렇게 식용작물을 5가지로 구분하면서 우리 책에 되게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헷갈리는 거 귀리, 호밀, 그 다음에 또 율무, 메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특히 팥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죠. 그래서 세계 3대 식용작물은 벼, 밀, 옥수수 너무 익숙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올 때 한번 우리가 기출문제 연관해서 이론을 단단하게 다져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2번이에요. 자식성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식성 하려면 자가수분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옳은 걸 한번 먼저 보시면 자연 교잡률이 4% 이하로 낮으며, 자, 우리가 자식성 작물인데 자연 교잡률 하고 하니까 왠지 발음이 비슷하니까 자로 시작하잖아요. 헷갈릴 수 있는데 자식성 작물은 교잡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 이하로 이게 맞고요. 그다음에 완두, 담배 대표적인 자식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1번 나머지 거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다른 개체에서 형성된 안배우자와 수배우자가 수정된다. 자식성 작물이 아니고요. 이건 타식성 작물에 대한 얘기인데 옳게 바꾸면 같은 개체 안에서 형성된 안배우자와 수배우자가 수정한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자식성 작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성화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자식을 시키거나 근친교배를 하면 자식 약세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는 게 자식성 작물에 대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자식에 의해서 집단 내 동형 접합체가 증가하고 이형 접합체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계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자식성 작물에 대한 예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맥주보리를 고품질 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우리가 맥주보리를 우리가 키우고 싶어요. 그럼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 아, 나 맥주보리 키워서 내가 맥주 만들래 하고 싶을 수 있을 때 항상 기억해 하셔야 될 게 단백질 함량이에요. 우리가 단백질 함량이 적어야 우리가 좋은 메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도 보시면 효소력이 강해야 되고 지방 함량이 적어야 되고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적어야 되고 발화가 빠르고 균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적은 게 단백질이 이 소량이라도 있으면 맥주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혼탁하게 유발해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맥주 보리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알아두세요. 자, 4번이에요. 자, 논벼. 우리가 벼를 논에서 재배하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 특성인데 논벼에서 재배할 때 용수량, 가지고 있는 물의 수량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적은 거죠. 이거는 또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무효 분혈기죠. 자, 무효 분혈기 때 우리 뭐 하죠? 이 헛새끼 칠 때랑 무효 분혈기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무효 분혈기, 헛새끼 칠 때. 이때 중간 물때기를 하죠. 거의 실금이 갈 정도로 물을 빼줘서 우리가 건토 효과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4번에 3번입니다. 자, 5번에 대한 얘기 볼게요. 작물의 생육과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우리가 맹류의 생육 최저 온도는 보리 20도, 밀 25도. 요것들은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맞고요. 자, 그리고 세포의 결합수 함량이 적고 자율수 함량이 많아야 내동성이 증대된다. 이거 틀린 내용인 거 아시죠? 내동성에 대한 뭐가 많아야 되고 뭐가 적어야 되는 게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이고. 자, 3번. 감수분해계의 장애형 냉해. 요거까지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항상, 장애형 냉해에서는 감수분열기, 생식생장기의
피해를 끼치는구나. 요게 아마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탑페트 세포의 비대로 인해서 이 꽃가루의 화분의 활력에 저해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북방향 목초. 우리가 북방형, 남방형 이렇게 난지성 그런 목초에 대해서 하시는데 북방형 목초 하고 현상 스프링플럭시를 촉진해야 된다가 아니라 스프링플럭시를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추운데 적응하는 목초가 여름 하자, 여름에 고사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플러시를 줄여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연계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재배 문제랑 같이 엮어진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6번. 쌀의 영양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너무 명확하게 1번이 나왔어요. 근데 요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칼륨에 대한 마그네슘의 함량, 그러니까 칼륨이 밑에고 마그네슘이 위인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 함량비가 낮은 게 아니라 높을수록 쌀이 밥맛이 좋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1번이 명확하게 틀려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단백질의 70에서 80%는 글루텔린으로 소화가 잘 되고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해서 엽산, 니아신 등이 들어있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리신들의 함량이 밀가루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연계해서 홍보화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1번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적어봤어요. 칼륨에 대한 마그네슘 함량비가 높을수록 밥맛이 좋다. 칼리의 11량은 쌀의 식미를 저하시키고 마그네슘의 흡수는 식미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칼륨의 12는 식미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마그네슘 12는 식미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약간 우리 농업책이 한자 표현, 일본식 표현이 되게 많아서 이런 용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똑같은 문장이라도 좀 다르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관점들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답은 1번이에요. 자, 7번입니다. 생육이 왕성한 콩에 순지르기를 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콩을 키우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여름철을 지나고 하면은 너무 겁이 나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순지르기를 합니다. 왜냐?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제가 어제 콩 심고 왔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는 거죠.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순지르기 할 거예요. 이 순지르기 하면 전체에 그 콩이 달리는 꼬투리 결합수가 증가도 하고요. 그리고 근개 발달도 촉진시킵니다. T알룰에 의해서 촉진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지의 발효를 촉진하는 그런 순지르기의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럼 순지르기 단점은 뭘까요? 순지르기 단점은 제일 노동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좋긴 하지만 이런 장점이 대부분 있다라고 이제 시험 문제는 거기에 나오고 실제로는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해충에 대한 거, 세부적인 거 다 아기가 헷갈리시고, 그쵸? 해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벼멸구, 끝동매미충, 홍명나방, 벼물과 아구미. 그래서 우리가 국가 사이트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벼멸구는요, 월동 불가해요. 이거 비례해충이거든요. 날개가 길어서 날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줄무늬 입마른 병을 이제 매개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월동이 불가능한 거죠.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벼멸구는 날개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렇죠? 장시형. 자, 끝동매미충은 이것도 월동이 가능해요. 끝동매미충 월동 가능. 자, 그런데 요건 오갈병을 옮기는 거. 오갈병이 뭐냐? 바이러스병이에요. 그래서 유충 상태로 얘가 월동이 가능하고 오갈병, 바이러스병을 옮기는 해충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홍명나방은 이것도 월동 불가능. 그래서 이제 1년에 1회가 아니라 3회까지 큰 피해를 준다는 거. 자, 그래서 벼물과 멸바구미까지 이제 나오시는데 전반적인 내용도 이제 한번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나올 때마다 이게 사실 식물 보호기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막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례차례. 오늘은 벼멸구, 그 다음에는 끝동매미충,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공부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벼멸구 월동 못하고 비례해충이구나. 그리고 끝동매미충은 월동이 가능한데 오갈병을 옮기고 바이러스병이구나. 전반적인 내용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두류, 콩가 작물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팥, 완두, 녹두, 콩 각각의 그런 두류 작물의 컨비네이션 된 문제였어요. 자, 4번 먼저 볼게요. 개체당 마디수는 제식 및
배식 밀도가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많다. 자, 개체당, 각각의 콩의 개체당 마디 개수가 재식 밀도가 낮을 때가 훨씬 높을 때보다 많다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 건 왜 틀렸는지 볼게요. 팥은 콩보다 도복에 더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팥을 수확량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좀 힘든 편이죠. 그래서 완두는 땅콩보다 발화 최저 온도가 낮은 작물이에요. 그래서 땅콩이 훨씬 더 온도가 좀 고온입니다. 그것도 비교하시고, 녹두는 그늘을 주고 연작의 피해도 크지 않다. 녹두 같은 경우에 연작의 피해가 좀 커요. 그래서 조금 돌려짓기 같은 것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좀 헷갈리셨겠지만 개체당 마디수 그리고 재식 밀도가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좀 식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농선한복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근무하게 될 그런 농업기관에서 이제 발행하는 그런 책들 보시면 이런 책들도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책은 무지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 기초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어렵지만 한 번씩 훑어보면 아 그래 콩과작물 이런 거 내가 배웠었는데 여기 나왔나? 라고 이제 매칭해보는 그런 좀 꿈을 키울 수가 있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 좀 공부와 연계된 걸로 좀 환기시켜 주시면 그게 지속성이 있습니다. 자, 9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10번 경지 이용률에 대한 문제였어요. A씨는 2022년도에 토지 1000제곱미터에서 단옥수수 400제곱미터 5개월간 재배하고 수확한 후 다시 같은 토지에 400제곱미터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 600제곱미터의 콩을 수확하였다. 자, 이거 나오면 좀 헉하실 수도 있지만 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이죠. 경지 이용률이란 뭐죠? 1년 단위예요. 그래서 총 경지 면적 몇이죠? 1000제곱미터죠? 이거에 대한 작물 재배를 얼만큼 했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000제곱미터면 이거 곱하기 3.3 하면 평수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영업 경영인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00평 이상. 그래서 이제 그림을 제가 좀 그려봤어요. 좀 너무 끝에 머리로 가 있는데, 자, 우리가 6개월 동안, 이제 5개월 동안 다 옥수수 재배했죠. 400제곱미터에. 그리고 이거를 좀 지나거나 수확하면은 이제 김장배추 이제 8, 9월 이렇게 심거든요. 그러니까 400제곱미터에 김장배추 심고, 그다음 600제곱미터에 열시기 때 이제 콩 심었어요. 자, 그랬을 때 전체 1000제곱미터 쓰지만 김장배추 여기 더 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총 경지 면적은 이제 10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00 했고, 또 400 했고, 또 이제 600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하시면 쉽게 140 이용률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작물 재배 면적을 항상 하실 때 내가 재배했던 면적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해하셔서 하시면 되고, 사실 콩은 오랫동안 못 키웠죠. 콩은 어차피 한 지역이고 단 옥수수 한 데다가 이제 윤작을 통해서 이제 여기다가 또 김장배추를 했으니까 여기 400제곱미터가 훨씬 더 경지 이용률이 효율적으로 했다라고 경영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네. 자, 11번 볼게요. 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료로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풋배기한 수수는 바로 청이용 수수입니다. 풋배기, 청. 이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풋배기는 청산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일리지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냥 먹으면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중독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일리지로 이용하면은 무독하게 우리 가축이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거 한번 볼까요? 알곡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는 종자가 굵고 탈곡 시에 겉껍질이 잘 분리돼야 되겠죠. 그리고 당용, 우리가 설탕에 이용하는 당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즙액을 짜서 제당 원료, 설탕이 원료로 이용된다. 자, 그리고 소경, 수수, 같은 말로 장목수수는 지경이 특히 길어서 빗자루 용도로 사용한다. 그래서 소경, 수수, 빗자루. 요렇게 품종마다 이렇게 엮어서 외워두시고, 특히나 이제 요새는 사료 문제 되게 심각하죠. 우리 대부분의 사료로 이게 수입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요런 지식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 좀 편하시겠죠. 아시겠죠? 자, 12번입니다. 이거는 미래 수형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각각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봉형, 방추형, 이게 교재에 그림을 실을 예정이고 저희 출판사에서 일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건 쉽게 푸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대충 그려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화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볍게 그려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13번 논에 대한 종류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논의 종류, 습답, 보통답, 같은 말 건답이죠. 사질답, 모래가 많은 땅이고 추락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4가지가 나왔어요. 자, 1번. 습답은 배수가 불량한 논으로 여기까지 맞죠. 유기물을 다량 시용하거나 침경한다. 다량 시용하면 안 되죠. 습답이 가뜩이나 유기물이 너무 많겠고 여러 가지가 통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암거 배수를 통하거나 이렇게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논을 개량하는 방법이죠. 자, 2번 한번 보고 갈게요. 보통 딱 건답은 관계하면 논이 되고 배수하면 밭으로 될 수 있어 답전 윤환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요새는 논에 이제 그걸 대신 뭐 다른 양파라던가 아니면 마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에서 이제 좀 권장을 하고 계시죠. 자, 3번 사질답은 모래 함량이 지나치게 많은 논으로 비료를 비료를 좀 나눠서 시비하거나 완효성 비료를 주는 것이 좋다. 절대 미숙태비를 주시면 좀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미숙태비 준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완숙된 태비를 가져오셔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4번 추락답은요. 영양생장기까지는 잘 자라나 요거 중요하죠? 생식생장기 아랫잎이 일찍 고사해서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떨어지는 현상이 추락답에 대한 특징입니다. 깨씨무늬미역 발생하고 요 문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자, 13번에 1번이에요. 14번이에요. 감자의 특징인데 여기서는 특히 봄감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야외에서 봄감자를 참 많이 심게 되는데요. 봄감자의 생육 단계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맹아기, 신장기, 괴경, 비대기, 성숙기 이렇게 4가지로 분류돼서 나왔어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맹아기에는요, 멀칭을 재배하면 수분과 온도 유지 효과적이다. 우리가 봄철에 텃밭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랑을 만드시거든요. 이렇게 이랑 만드실 때 이렇게 멀칭빈을 꼭 하세요. 이 멀칭빈의 효과 뭐죠? 수분과 온도 유지에 효과적이다. 그쵸? 2번째, 신장기는요, 고온 장애 조건이 되면 땅속 줄기 길이 생장에 유리하다. 그 봄철을 지나게 되면 고온이 되고 장일이 되잖아요. 그런 시기를 지나면 땅속 줄기의 길이 생장 유리하고, 그리고 괴경비대기, 뭐죠? 봄 감자가 이제 그 토양 안에서 이제 크게 자라나는 그 시기잖아요. 개화기부터 잎 줄기가 누렇게 변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잎이 누렇게 됐을 때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감자를 수확하게 되는 그 시기죠. 자, 그럼 성숙기는 괴경 비대기 이후 시기로 토양 수분이 많아야가 아니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봄 감자를 몰라도 대부분의 그런 작물을 수확하실 때 수분이 좀 적어야 그런 감자나 아니면 다른 작물 대부분이 오래오래 그 품질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이렇게 수확하는 시기에는 좀 수분이 없어야 되고 비가 안 와야 되고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14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15번입니다. 자, 이것도 융합 문제인데요. 꽃과 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물을 배우실 때, 밀 종자는 이제 꽃이 몇 개, 꽃이 암술과 수술 몇 개, 보리 몇 개, 고구마 몇 개 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쉽게 푸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16번이에요. 고구마의 재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죠. 토양 적응성은 높으나 연작장애가 심한 편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연작장애가 거의 없는 거, 연작장애가 심한 거를 구별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연작장애가 심하지 않고요. 특히 고구마 하면 칼리 가장 생각나실 텐데 칼리 요구량이 가장 많고 시용 효과도 현저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온 다조를 좋아하는 작물로 영양 번식을 주로 하죠. 그래서 고구마 줄기, 고구마 순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밭에다가 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괴근, 고구마 하면 괴근입니다. 괴근 비대시에는 토양 수분은 최대 용수량의 70에서 75%. 요 정도가 사실은 최대가 물이 가득 찬 상태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포장 용수량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이건 쉽게 푸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1번이 정확하게 틀렸으니까요. 자, 17번입니다. 계산 문제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푸실 수 있어요. 벼의 재현율과 현백률은. 자, 재현이 뭐냐 하면은 정조. 이 정조를 이제 현미기로 기계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현미가 되는 비율이고, 그다음에 현백률은 뭐냐? 이 현미가 됐죠? 현미를 가지고 또 쌀겨를 벗겨놔서 백미가 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제 4번이 되는데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이것도 쉽게 푸실 수 있다. 여기다 더 나아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도정률까지.
도정률, 재현율과 현백률 곱하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정조, 벼에서 재현하면 현미, 현미에서 또 현백하면은 백미,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곱하기 100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율 나왔잖아, 율. 율이 나오면 항상 곱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율 곱하기 100.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보면은 125분의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은 80%가 나오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제 전체 100에서 이제 100분의 이제 백미가 90kg가 생산됐대요. 그럼 곱하기 100. 이건 좀 쉽죠, 그쵸? 90% 정확하게 푸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계산 문제지만 쉬운 내용. 18번입니다. 옥수수 분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폭렬종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틀렸죠? 우리가 옥수수 분류에서 격립종, 마취종, 폭렬종, 감미종 각각의 특징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간편하게 푸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18번에 3번. 자, 19번. 요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작물의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옥수수의 깨씨무늬병, 맹류 노병, 감자의 더댕이병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콩의 세균성 전무늬병이 빠졌네요. 좀 정리해보고 갈게요. 자, 맹류의 노병이 먼저 틀렸는데 노병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10도 이하이고 습도가 40% 정도일 때 이런 거 좀 약간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겨울철 따뜻해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시기 때 발생하는 게 맹류 노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이고 다른 것도 사실 찾기가 좀 어렵지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옥수수 깨씨무늬면은 이게 고온 다습한 요게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자의 더댕이병은 세균성병으로 가장 유명한 병이죠. 세균성병 그리고 석박한 토양이나 알칼리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콩의 세균성 전무늬병은 세균성 병이고 비바람이 많고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병충해가 나오면 그때그때 한번 더 딥혀서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20번. 벼 재배에서 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규소 같은 경우에는 필수 원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내용이죠. 질소 비료보다 흡수량이 많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17개지 필수 원소는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1번이 틀린 거고요. 줄기 통기 조직을 발달시키고 내 도복성을 높인다. 그래서 우리가 규소 시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 도복성 방지를 위해서 하는 비료 시비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벼 잎을 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꼿꼿하게 세워서 수광태세, 빛을 받는 모양새가 수광태세예요. 요거를 좋게 해주고요. 벼 잎의 표면 증산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벼 표면을 이제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증산을 시키지 않고 병충해 주황성은 높인다. 요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용작물 한번 풀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헷갈리는 것도 있고 어려웠던 것도 있고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도 방향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궁금하거나 어렵거나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저와 함께 하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